부여를 하는데 위세품을 부여받은 지배 세력은 당연하게 정치력,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규모의 이 봉토를 가지는 고분을 조성하게 되고 순장도 그래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산에서 순장을 할 수 있었던 지배 세력은 신라에게 복속된 후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세력을 떨치던 압독국의 후손들이었던 것이다. 6세기 초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순장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삼국사기 지증왕 3년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5명씩 순장을 해왔는데 춘삼월에 이를 그 많은 영이 내려졌다. 2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순장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순장 폐지령이 내려지게 된 것일까요? 지증왕 때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장 금지령이 내려진 같은 달에 우경을 국가적으로 보급하는 경제개혁 조치가 일어납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것은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의지입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중요한 당면 과제 앞에 인적 자원이 순장으로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 나라 이름도 확정을 했습니다. 사라, 사로, 신라라는 이 다양하게 쓰이던 국호를 신라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 신라라는 나라 이름은 왕의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사방 영역에 두루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백성을 위세나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덕으로 다스리겠다는 이 지증왕의 통치 이념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전국에 주군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때까지 지방수장에게 이 위세품까지 내리면서 이 순장을 허용하던 그런 간접 통치 방식을 버리고 다른 모든 지역을 왕이 직접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 방식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개혁 속에서 순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순장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무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경주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작은 흑인형 토용. 순장이 폐지된 지 200여 년이 지난 7세기 말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에서 다양한 토용들이 출토됐다. 한 뼘 정도 되는 크기의 토용들은 문관이나 무사,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표현하고 있다. 토용이 발견되는 그런 무덤은 대개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미 순장이 다 폐지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장을 행하던 단계에는 토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토용을 어떤 순장의 대체물로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토용 중에 보면은 이제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우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용이라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 그와 함께 어떤 순장의 대체물,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을 옷깃으로 훔치는 여인. 음악으로 애도를 표하는 악사. 그리고 무릎 꿇고 통곡하는 남자는 모두 주인공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흙으로 빚은 이 토용들은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순장됐던 시녀나 측근의 또 다른 모습이다. 순장자 대신 토용이 출토되면서 무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경주시 서학동의 산기슭에 자리 잡은 토우총.
무덤 안 네모퉁이에서 토용이 각 한 점씩 출토된 통일신라 시기 무덤이다. 무덤의 입구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와 돌짝들이 설치돼 있다. 큰 돌을 지붕으로 삼고 작은 돌로 벽면을 쌓아 올려 방처럼 만든 이 무덤엔 순장 무덤들과는 달리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네, 이 무덤은 횡일식 석실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무덤의 한켠에 입구를 만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을 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이 시신이 누울 수 있도록 머리 받침과 발 받침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횡일식 석실은 신라의 경우는 아마도 순장이 폐지되는 시기 6세기 전반경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장이 발견되는 적석 목곽부는 규모가 크고 금관이나 장신구 같은 위세품이 많이 부장돼 있다. 그에 비해 토용이 출토되는 횡혈식 석실부는 훨씬 규모가 적고 유물도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덤 전체가 변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그 당시 사회가 변화된 것이 아니냐. 적성 목곽분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국왕의 권위나 혹은 무덤에 묻힌 사람의 권위는 그곳에 나오는 유물이라든지 그곳에 넣는 유물이나 아니면 무덤의 규모를 가지고서 강조를 해야만 됐던 그러한 단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횡일식 석실이 주 묘제로 등장하는 이 6세기 후반 혹은 7세기대라고 하는 사회에는 이제 더 이상 무덤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라든지 혹은 다른 이념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지위를 장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증왕의 순장 폐지령 20여 년 후 중요한 조치들이 내려졌다. 율령이 반포되어 국가로서의 행정적, 제도적인 틀들이 비로소 갖춰졌다. 그리고 불교가 공인되면서 자비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났다. 그 이후 고대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진 신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고 마침내는 삼국 통일을 향해 약진해 갔던 것이다. 역시 하나의 장례 풍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장례 풍습은 그 저승세계에 대한 인식, 즉 내세관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순장의 폐지는 내세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내세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란 것은 역시 어떤 사회적인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격을 좀 무시하는 단계에서 좀 소중히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그 노동력을 중시하는 이러한 측면, 또 그와 함께 불교의 어떤 유입에 의한 이러한 사상들이 좀 전반적인 변화를 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장이 폐지되고 나서 그거의 하나의 잔존물 혹은 대체물로서 어떤 토용이 등장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부장하던 순장의 시대. 인형을 사람 대신 부장한 새로운 시대. 토용은 인간을 보다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